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저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남긴 말들, 즉 명언들을 좋아합니다. 명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의미심장하게만 느껴졌었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명언들도 내 삶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언이라 부르는 말들 또한 누군가의 삶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명언 책들을 읽어왔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특히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일상과 비교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수없이 명언을 곱씹으면서 느꼈던 생각을 저자의 추억과 기억들로 함께 풀이하여 소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 힘을 주었던 그런 기억에 남는 글귀도 많았고 위로를 받았던 글귀, 또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글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는 동안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 행복 비타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부와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심코 리모컨을 조정하다 EBS에서 채널이 멈췄다. 방송되고 있던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실험의 주제는 높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도 높을까 였다. 실험을 위해 모인 9명의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배경을 비밀로 하고 실험에 참여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9명의 학생 중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고 수능에서 꼴등을 한 학생도 있다는 정도였다. 아이들은 도구 사용 능력,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 능력, 자율적 행동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했는데 같은 미션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해결 방법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본 평가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3명의 아이를 선발했고 평가가 끝난 후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었다. 실험 결과 수능 시험 성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대변해 주지 못했다. 문제 해결력 탑3 명단엔 수능에서 전국 꼴찌를 했다던 학생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지식을 쌓느라 세상 밖 경험을 게을리하지 말자. 내 아이가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계절이 바뀌는 중인가 보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바야흐로 인터넷 쇼핑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쇼핑을 결심한 김에 인터넷 창을 올리고 즐겨찾기 목록을 살폈다. 내 취향을 대변하는 몇 개의 쇼핑몰을 뒤적여 1시간이 되기 전에 7벌의 옷을 주문하는 데 성공했다. 30대 이후부터 쇼핑을 하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다. 옷을 대충 골라 금방 주문을 마친 것이 아니다. 옷에 대한 내 취향이 분명해진 까닭이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져 간다. 좋아하는 옷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음악 장르, 심지어 좋아하는 속옷의 형태까지. 빚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굳어져 제 모양을 유지하는 점토처럼 우리도 불어오는 세월에 나답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자기다워져 가는 나를 존중하되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맞춰주길 바라지는 말자.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 선생님,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이 꼭 한 번씩 묻는 질문이다. 아이들에게 매년 해주던 말을 그대로 적어본다. 사실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솔직히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살면서 쓸 수 없는 거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주머니에 1,000원 들고 가면 솔직히 살만한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10만 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아져. 나는 너희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희 재능 지갑에 재능을 채우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성인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공부해서 재능 지갑에 재능을 많이 채우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선택할 때 10만 원짜리 들고 마트 간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거고, 채워둔 게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 선택해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겠지. 내가 돈이 두둑한데 안 사는 거하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기분이 많이 다르잖아? 쌓아놓은 게 없어 앞날이 깜깜할 때 기분은 더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열심히 공부해보자.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선택지가 많아진다.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 나가자.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후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용건 씨가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김용건 씨는 71세의 생일을 맞아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그는 예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쉽지 않았다. 악화된 기상은 다음 날을 기약하게 했고, 다음 날 역시 강한 바람으로 도전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아쉬움을 안고 제주도를 떠나야 했다. 70대의 나이에 쉽게 마음먹기 힘든 도전이었기에 나 역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얼마 후 용인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학교를 찾아가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거라며 뿌듯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차례차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중엔 괜히 했다 싶은 일도 있을 테지만 하지 못해 내내 아쉬운 것보단 나을 것 같으니까 말이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보자. 괜한 염려로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지 말자.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빨리 했는가는 잊어도 얼마나 잘 했는지는 기억한다. 일이 떨어지면 곧바로 일을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기한을 넘기는 일은 없으니 좋은데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빨리 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는 일이 많다. 왜 굳이 서두를까 싶겠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일이 많은 사람의 경우 주어진 일을 빨리 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과 겹쳐 과부하가 되는 까닭에 서두르기도 하고, 바로 하지 않으면 행여 깜빡할까 자신을 믿지 못해 최대한 빨리 해치우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면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기록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은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격이 급한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찾은 절충안은 빨리 해놓고 기한까지 틈나는 대로 검토하기이다. 다 해놓은 일이니 뒷일이랑 겹쳐 고생할 염려도 없고 혹여 깜빡해도 독촉받는 즉시 제출하면 되며 틈틈이 검토하여 실수도 막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다. 쓸데없이 서두르기보단 기한에 맞추어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하자. 성격이 급한 당신이라면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을 잘 찾아보자. 선물로 친구를 사지 마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사랑도 끝날 것이다. 이따 집까지 같이 갈래? 문방구에서 뽑기 시켜줄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는 학교가 끝날 쯤이면 아이들에게 다가와 집까지 함께 가자고 말했다. 반 아이들은 툭하면 선생님께 친구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앤과 함께 하교하는 것을 좋아했다. 앤과 함께하는 하교길엔 늘 콩고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앤이 사주는 간식을 꽤 얻어먹었다. 늘 얻어먹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먼저 사달라고 한 적은 없으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앤과 우리 모두를 나무라셨다. 돈이나 선물로 맺는 친구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의 꾸지람 이후로 앤은 간식을 핑계로 아이들을 모으지 못했다. 앤의 하굣길에 북적이던 친구들은 더 이상 앤과 함께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조건을 걸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자. 물질적인 조건을 걸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지 말자.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마트에 갔다가 단호박이 반값이라는 말에 노란 호박죽을 떠올리며 장바구니에 담아왔다. 만들어 본 적 없는 호박죽이지만 이유식처럼 만들면 되려니 했다. 집에 와서 레시피를 찾아보려다 죽이 별거 있나 싶어 씨를 파낸 호박을 통째로 찜솥에 올리고 그제야 레시피를 검색해봤다. 어라,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끓여야 된단다. 넣었던 호박을 다시 꺼내 껍질을 벗기고 잘라 냄비에 올린 뒤 다시 레시피를 살펴보았다. 레시피를 보는 동안 호박이 다 익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다. 호박죽 하나 만들기를 왜 레시피가 다 다른 것인가? 나는 익은 호박을 체에 내려야 하나, 믹서에 갈아야 하나, 그냥 으깨야 하나를 고민하느라 다 익은 호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다. 결정적으로 찹쌀을 불려놓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찜솥을 부여잡고 후회했다. 만드는 법이나 제대로 알고 만들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 꼼꼼하게 계획하고 침착하게 실행하자.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만약 지금 사고로 죽게 된다면 주마등처럼 가족들의 얼굴과 추억들을 떠올리곤 잠시 이 생각으로 억울할 것 같아. 저축 괜히 했네. 보통의 사람들은 행복을 유예하면서 사는데 익숙하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내 집 장만하고 나면, 직장에서 자리 잡고 나면, 나 역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많지만 문득 이러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정말 눈물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미래를 위한 절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 현재를 고행하는 듯 사는 건 스스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다. 하루에 하나씩은 나에게 행복한 일을 만들어주자. 그게 커피 한 잔이든 꽃 한 송이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자. 이기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뒤 줄곧 나에게 본인 머릿속의 엄마를 강요했다. 마치 엄마의 정석이라도 출간하려는 듯 엄마니까 이래야지, 엄마니까 당연히 저래야지 라며 내 행동을 간섭했다. 나 역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워킹맘인 나에게 전업주부로 사는 엄마의 모습을 기대하는 남편의 모습은 내게 무척이나 버거웠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살길 바라면서 타인에게 내 틀에 맞춰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를 그때 알았다. 살다 보면 취향이나 가치관의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착각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일이 많다. 자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헤매는 상대의 사소한 취향까지도 존중하자. 서로의 다름이 어느 하나의 틀림은 아니다. 남친 여친의 스타일에 지나치게 관여 말자. 배우자와 아이가 내 취향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말자. 친절하게 대하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힘든 전투에서 투쟁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경적이 요란하기에 무심코 쳐다보니 직진차가 좌회전 차로를 막고 있다. 직진차도 고의는 아니었는지 슬금슬금 옆으로 옮겨 길을 열어줬는데 길을 비켜주고 나서도 뒤따라오는 4-5대가 화풀이 경적을 울리고 간다. 차 뒤통수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하다. 안쓰럽다.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만 더 상냥하면 좋겠다. 뒷사람을 위해 열린 문을 잡아주는 3초의 친절. 첫 출근한 알바생의 사소한 실수에 너그럽게 웃어주는 표정 하나의 친절. 분리수거용 재활용품을 잔뜩 든 아주머니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손가락 하나 정도의 친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타인에게 받았던 기분 좋은 친절을 떠올려 보자. 지금 떠오른 그 친절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자. 단순히 읽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책을 끝까지 읽지 말라. 수상 스키를 처음 배우던 날 강사는 물에서 일어서는 법, 서서 균형 잡는 법 등을 가르쳐 준 뒤 마지막으로 균형을 잃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다. 방법인즉 보트와 연결된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 둥둥 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물 위를 달리는 스키 위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나는 손잡이를 놓으면 죽을 것처럼 손잡이를 잡고 수면 위를 날치처럼 날고 말았다.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중심이 흐트러진 순간 어떻게든 다시 균형을 잡아가던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작한 일을 이 악물고 마무리 짓는 능력을 우리는 끈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일이 영 가망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더 이상 할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집착 혹은 미련이라 한다. 지금 나를 애쓰게 하는 일들을 되돌아보자. 끈기가 필요한 일인지 미련으로 붙들고 있는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되짚어보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되짚어보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때로 요구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 서술형 평가 채점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썼는데 필요한 핵심은 빼먹고 답안을 쓰는 아이들이 있다. 주어진 칸이 모자라 아래로 삐져나온 글자들과 시험이라고 평소보다 정성 들여 쓴 글씨를 보고 있노라면 오답일지라도 크게 동그라미를 쳐주고 싶지만 눈물을 머금고 시험지 위에 빨간 선을 긋는다. 선생님들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아이들 학습지를 만드는데 내용이 아닌 글씨체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하는 사람. 행사 준비를 하는데 괜히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며 동선만 방해하는 사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순 없는데 같이 일하다 보면 고구마 100개를 한 번에 먹은 듯 답답해 온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이 꼭 필요한 최선인가를 살펴야 한다. 뛰더라도
방향은 알고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일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자. 일을 할 땐 열심히 제대로 하자.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 술자리에서 선배들에게 들었던 조언 중엔 지금까지도 옳은 말이다 생각되는 것들이 꽤 있다. 그 중 하나는 못해요 라고 하기 전에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단칼에 못하겠다고 하면 서로 감정도 상하거니와 상대가 내 능력을 낮춰보게 되지만 막상 해보면 못하겠다 싶은 일 중 할 만한 일도 있고 혹 정말 못하겠는 일이라 해도 우선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하면 도와주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든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이란다. 귀찮고 성가시게 느끼는 업무라도 너무 단칼에 쳐내지는 말자. 나는 원체 거절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들었던 선배들의 말도 있고 해서 지난 10년간 웬만한 일은 거절하지 않고 해왔는데 처음엔 그저 귀찮은 잡일처럼 보였던 일이 묵묵히 하다 보면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성급하게 맡아서는 안 될 일이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답도 좋겠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예쁜 여학생이 지하철에 올라탔다. 긴 머리에 과하지 않은 화장을 한 학생의 모습은 흡사 배우 손예진과 비슷했다. 저런 얼굴로 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여학생이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내 호감은 지하철 에어컨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외모에 어울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찰진 육두문자를 구사했다. 두 문장 건너 하나씩은 감탄사나 형용사에 욕이 섞였다. 가까이 있어 본의 아니게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나는 왜 저 내용에 맥락 없이 그 욕이 들어가야 하는가가 의문스러웠다. 6정거장 후 그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닫힌 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처럼 예쁘지 않았다. 내 인격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하자. 그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평소 그가 사용하는 말을 살펴보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는 함께 있을 때 변해가는 내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사랑을 하면 알게 모르게 상대를 닮아간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옷차림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떤 연애는 삶의 방향을 틀어놓기도 한다. 나 역시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의 일부를 닮아갔었다. 심지어는 내가 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까지도. 내 인생 최악의 연애를 하던 시절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모난 부분을 닮아갔었고 자주 다퉜다. 끝내기 쉽지 않았던 그와 만나는 동안 나는 많이 아팠다. 길고 아팠던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다행히도 나를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당신을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였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나이고 싶게 만드는 상대와 함께하자. 내가 더 좋은 나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하자.